자, 문제 풀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71페이지를 좀 펴보세요. 71페이지요. 문제풀이 71페이지 129번 좀 보세요. 129번. 최근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129번. 자,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집 있죠? 문제집 보시면은 이런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다음 중 공공이론과 신공공이론 뭐라고 그랬어요? 시장 개념을 도입했다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뉴 거버넌스, 거버넌스죠. 거버넌스 이론은 참여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얘들의 이제 정리라는 게 밑에인데 이 표가 그대로인데, 자, 공통점 3번 줄구세요. 양자의 공통점은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의 구별 필요성이 회의적이다. 왜 회의적일까요? 이유가? 예를 들어서 거버넌스 이론에서는 시민이 참여하니까 섞였잖아요. 그죠? 시민도 공무원 될 수 있죠. 구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공 이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재 71페이지입니다. 71페이지 펴세요. 이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 문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뉴 거버넌스 이론이에요. 이 이론과 그 다음에 신자만 붙인 겁니다. 신공공 이론인데 두 개 다 시장 개념을 도입한 거 아니에요. 그죠? 시장 개념은 일반 국민적 개념이란 말이에요. 섞였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 생각을 하고 문제 풀어보세요. 답 몇 번입니까? 키워드가 그거예요. 키워드가 뭡니까? 2번이 답이죠. 신공공 관리는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했다? 그랬다고 그랬어요? 못한다고 그랬죠. 나머지도 다 좋은 문장인데 이 문장이 특히 중요합니다. 서로 구별하지 못한 겁니다. 아시겠죠? 네, 명심해 주시고 129번 같은 문제는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는 계속 출제된다. 문제가 되게 또 진보적이기 좋잖아요. 문제가 상당히 좋죠. 깔끔하고. 그죠? 자, 70페이지 보시면 거버넌스에 대해서 계속 출제됐죠. 뭐 이렇게 거버넌스가 많아요. 다 거버넌스죠. 잘 보세요. 70페이지, 68페이지 다 거버넌스죠. 거버넌스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공공 서비스론과 다 그거예요. 그죠? 최종적으로 행정학에서는 중요한 것이 바로 거버넌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난번에 문제 푼 곳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요, 63번까지 나갔죠? 그죠? 자, 64번 보겠습니다. 푸트남이죠? 푸트남. 푸트남은, 여러분들 푸트남은 PUT 그랬으니까 남자임을 집어 던졌죠? 푸트남은 남자가 아니죠. 여자입니다. 그래서 푸트 던졌다. 그죠? 남자가 아닙니다. 농담이고, 푸트남은, 지역사회 발전 요인으로 강조한 건 뭐냐? 사회자본을 강조했겠죠. 왜? 사회자본이 있어야 사회가 굴러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회자본 중에서 중요한 걸 뭐로 봤어요? 뭐로 봤어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봉사. 그죠? 봉사하는 것도 사회자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또는 신뢰. 신뢰도 자본이다. 트러스트도 자본이. 이것도 자본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유가. 왜 그럴까요? 내가 말이죠. 애기 엄마인데 옆집 아주머니한테 애를 맡기고 말이죠. 공짜로 맡기고 일을 하고 왔단 말이에요. 나 돈 번 거란 얘기예요. 왜? 신뢰 때문에. 이것도 사회적 자본이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아니면은 말이죠. 밤에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깡패들이 우르르 왔어요. 근데 말이죠. 거기 치안 뭡니까? 방범대원 있죠. 얘들이 깡패를 퇴치했어. 이것도 돈 벌었죠. 만약에 깡패한테 맞아가지고 이빨 다 부러지고 목뼈 부러지고 그러면 어때요? 병원 가서 그 비용이 많이 나겠죠. 깡패 도망갔단 말이에요. 이거를 사회 자본이다 그래요. 푸트남입니다. 푸트남. 푸트남은 사회 자본을 강조했다. 65번입니다. 답 3번을 해주세요. 작은 정보의 판단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정부와 국민사의 관계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정부와 국민사회 모두 포함한다는 것이 지금 일반적 태도다. 포함되지 않는다. 여러분들 않는다란 말이 나왔다 그러면 그놈이 답일 확률 많죠. 부정적으로 답이 나왔다. 않는다, 못한다, 절대 아니다. 그럼 그놈이 답일 확률이 99%입니다. 알아두시고.
자, 66번 별표 3개 치세요. 다음 중 감축관리 방안이다. 감축관리는 뭐냐면 지금 작은 정부 이론입니다. 작은 정부는 뭐예요? 요건 뭘까요? 요거는 몸집을 줄이자는 거죠. 쉽게 말해서 구조개혁하자. 구조조정해가지고 몸집 줄이자는 건데, 자, 거기 보면 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커미티라고 합니다. 커미티는 위원회가 구조를 줄이는 거가 아니라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자, 66번 시험 출제될 확률 많습니다. 자, 37페이지 67번. 다음 중 국가나 공기업이 주도하는 서비스의 장점이 아닌 것은 경제성. 자, 국가가 주도하면은 비경제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공공선택이론이라고 그랬죠. 시장 개념을 도입했다. 거기다 쓰세요. 공공선택이론이 등장했다. 신자 붙이면 되는 거죠. 신공공선택이론.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68번 별표 4개 치세요. 요건 개념 문제인데 시장성 테스트를 물어본 겁니다. 영국에서 나온 이론인데 반드시 필요한 업무인가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시장성 테스트예요. 그다음에 반드시 정부가 책임을 맡아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런 문장이 나오면 시장성 테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68번 개념 문제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행정을 효율화하겠다 이런 이론이죠. 자, 좋습니다. 자, 이 교재가 이 페이지가 이 종이가 얇아가지고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 합격할 때쯤 되면은 이 종이가 말이죠 너덜너덜해야 돼요. 아시겠죠? 30번 정도 보셔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방이 있을 거예요. 주무시는 방이 있는데 여기다가 끈을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덜어놔요. 그래서 모바일처럼 여러분들 그 애기 나오면은 모바일 있죠? 모빌이라고 하죠. 모빌. 그걸 이렇게 매달아 놓을 거야. 비행기 같은 거. 이것도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5과목을 머리 밑에다 놔요. 일어날 때 한번 보게. 자주 봐야 내 거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죠? 자주 얼굴 비추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결혼해야겠다. 그럼 그 사람 앞에 얼쩡거리면 되는 거예요. 계속 마주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정이 들어요. 정 들면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책도 정 들어야 내 거 되는 거예요. 자꾸 계속 봐야겠죠. 집에 가니까 집어 던져요. 아이고 이거까지 뭐 지겹다. 근데 요건 결국에는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아시겠죠? 자, 69번 보겠습니다. 정부는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69번 별표 5개 지세요. 요거는 최근에 뒤에 보면 나오는데요. 책임 경영 방식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책임 경영 방식은 행정 내부에서 하는 것이지 외부의 민간한테 위탁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나옵니다. 자, 책임 경영 방식은 민간 위탁 방식이 아니라 행정부 내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크림 스킴 형사라고 했죠. 부실한 민간 공공기업은 안 팔고 영양가 있는 것만 판다고 그랬죠. 그걸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책임 경영 방식은 민간 위탁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브노트를 해야 됩니다. 자, 별표 5개입니다. 자, 70번 민간 위탁 방식이 좀 중요하니까 계속 나오고 있죠. 답 1번 틀렸습니다. 자조활동은 이렇게 됐는데 이걸 자조활동을 자원봉사자 방식은 이렇게 바꾸세요. 자주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서비스의 생산과 관련된 현금 지출에 대해서만 보상받고 점점점 돼 있죠. 그래서 그 줄거세요.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을 활용하는 것이다. 자, 공익을 위해서 봉사하니까 자원봉사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얘기예요. 자, 행정학도 점수를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글이 돼야 됩니다. 한글. 그죠? 한글을 잘하면은 합격이 빨리 가까워 옵니다. 자, 71번 보겠습니다. 시민 공동 생산이라는 게 있어요. 가장 좋은 예는 뭐냐? 시민 공동 생산은 다른 말로 뭡니까? 사회 자본을 말하죠? 뭐예요? 5번이 답이죠. 자율방범대원. 그렇죠? 그죠? 자율방범대원 출구면 되겠죠. 72번입니다. 민간 위탁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정부가 민간 위탁하기 어려운 건 뭐냐? 자, 4번으로 답을 해주세요. 사법 서비스.
자, 판사를 민간인도 할 수가 없죠. 그죠? 판사가 만약에 민간에 했다가는 자기하고 관련된 사람을 뽑겠죠. 뭡니까? 유죄, 무죄고, 기분 나쁜 사람은 유죄해야겠죠. 자, 최근에, 사회 공부하시는 분들, 공소시효가 없어진 거 하나 있었죠? 최근에 개정된 거 뭐가 있어요? 예?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뭡니까? 50년에 해당하는 게 있어요. 징역 50년에 해당하는 죄 중에서 공소시효를 없애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흉악살인범 이런 거. 예. 흉악하게 사람 죽였다든지 이런 거 있죠. 전소 가지고 그냥 흉악하게 죽인 거. 이런 놈들은 공소시효 자체로 없애버렸어요. 아시겠죠? 새로 개정된 법입니다. 그것도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행정학 사회에서는 그런 것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물어본다니까요. 자, 특허심사는 특허법원이죠. 특허법원에서 하는 걸 민간인한테 이양하면 어때요? 둘이 짜고 하겠죠? 그죠? 짜고 합니다. 그리고 세금이 술술 나가겠죠. 막 돈 나가는 게 알 수가 없어요. 서로 짜고 하니까 알아두시고. 자, 40페이지입니다. 아래 사항 중 공기업의 민영화. 자, 우리가 지금 민영화가 자꾸 나오는데 왜 민영화를 할까요? 응? 쉽게 말해서 효율성 때문에 그렇다. 효율성을 창출하려고 민영화시키려고 그래요. 지금 철도청 같은 경우는 민영화를 지금 시키려고 그러는데 뭐 반대가 많죠. 만약에 민영화가 되면 90% 나가야 돼요. 10%만 남는 겁니다. 철도 기관사가 기차를 끌고 가다가 뭡니까? 철도 이 버팀목이 잘못됐다. 그럼 딱 세우고서 자기가 도끼로 그거를 수정하고서 자기가 또 몰고 가야 됩니다. 왜?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그 큰 걸 몰고 가야 돼요. 그 다음에 간역에 딱 쓰면 어때요? 자기가 이제 콜라 하든가 빵 같은 거, 맥주 같은 거 들고 또 맥주 왔어요. 하고 또 돌아다니다가 또 출발할 때도 막 뛰어가요. 기관실로. 모든 걸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러시아워라고 그러죠. 출근 시간만 꽉 차오죠. 나머지는 텅텅 비어간단 말이에요. 사람이 한 명에 딱 한 칸에 하나씩 앉아 있어요. 그죠? 다 KTX 타고 내려가죠. 그죠? 부산 가는데 KTX 타지 일반 무궁화는 안 타고 갑니다. 거의 무궁화는 텅텅 비었단 말이에요. 그 무거운 걸 끌고 가려고요. 얼마나 에너지 소모가 많겠어요. 다 이게 국민 세금인 거예요. 그래서 구조조정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먹고 사는 사람이 위험하잖아요. 생계가 위험하잖아요.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공기업의 민영화 방안이 아닌 것은 정부 기업의 공사화. 공사화는 뭐예요? 민영화가 아니죠. 그죠? 공사화는 민영화 또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74번이에요. 민영화 역기능 있겠죠? 아닌 것은 뭐냐? 1번입니다. 행정책임의 모호성. 자, 민영화를 하게 되면 행정책임이 강화되겠죠? 그죠? 자, 민영화를 하면은 아무래도 자기 책임이잖아요. 내 거니까. 내 회사니까 내가 책임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신경 안 쓰죠? 내 거 아닌데 대충 하고 말해. 시간만 때우죠. 딱 11시 59분까지 막 철도 뭡니까? 이 나무를 막 하다가 59초 딱 되면 딱 놓쳐. 막 뛰어가죠. 식당으로 뛰어가 밥 먹어야 되니까. 그죠? 그 사이에 기차가 싹 지나갔다 하면 뒤집어지는 거죠. 책임이 없지만 민영화가 되면은 내 거니까 책임져야 돼요. 고객 관리해야 되니까. 자, 75번입니다. 아래 사항 중 현대 행정의 특징이 아닌 것은 답 1번이죠. 이거는 뭐 삼척 동자도 알고 있는 거죠. 강력하고 단일한 권한. 요즘 시대에 강력해요. 어림도 없죠. 자, 76번입니다. 답을 5번을 해주세요. 책임 경영기관의 공공정책 결정. 요거는 뭡니까? 책임 경영기관의 공공정책 결정은요, 현대 행정의 의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뭐냐면, 책임 경영기관이 아니라 본부에서 결정합니다. 본부. 알겠죠? 본부. 바꾸세요. 본부. 본부에서 결정한다. 자, 여기까지는 시험에 잘 안 나오고, 77번은 별표 4개입니다. 중요합니다. 윌슨 얘기가 또 나와 있죠. 자, 윌슨은요, 자기가 정권을 잡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 사람은 어디서 왔어요? 영국에서 왔죠. 영국 제도를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답 1번입니다.
유럽 국가의 행정을 참고하기보다는 참고했죠. 참고 안 할 수가 없죠. 자, 1번이 답이었습니다. 자, 42페이지입니다. 테일러가 나와 있어요. 테일러는 과학적 관리 기법이라고 그랬죠. 줄 보세요. 테일러는 과학적 관리법이죠.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거기 보면은 행정 행태론이라고 했죠. 그걸 강조한 사람은 테일러가 아니라 사이먼이었어요. 그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administrative behavior 이렇게 나와있죠. 영어도 길어요. administrative behavior. 그죠? behavior는 행동이란 뜻이에요. 이거는 누가 강조했다? 사이먼은 뭐의 아버지예요? 행태론자의 아버지 아니에요. 그죠? 행동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사이먼은. 알겠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79번 별표 4개입니다. 과학적 관리론 나와 있죠. 과학적 관리론은 누가 강조했다고 그랬어요? 테일러가 강조했다고 그랬죠. 이거 관련이 없는 거 답 5번을 해주세요.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로서 사회적 능률성을 가장 중요시했다. 자, 사회적 능률성을 강조한 사람은요. 테일러가 아니라 디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목. 대목이 아니에요. 내일 모레 또 뭐 설날이라고 해가지고 야 우리 대목 봐야 된다. 대목이 아니라 디목입니다. 디목. 디목이에요. 디목. 이 사람은 능률성을 강조했다. 에피션시를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 능률성을 강조했다. 자, 요거는 문제은행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2번을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X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별표 5개입니다. 요거는 맥그리거라는 사람이 있어요. 맥그리거. 이 사람은 X형 인간과 Y형 인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맥그리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X형 인간은 뭘까요? 수동적 인간, 체념적 인간을 말해요. 누가 명령하면 야, 알겠습니다. 이런 사람이고, Y형 인간은 자기 자율적 인간. 저 X형 인간은 수동적 인간을 말해요. 수동적. 그 다음에 Y형 인간은 자율적 인간을 말해요. 자율적. 알겠죠?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눈 사람이 바로 맥그리거입니다. Y형 인간은 그러니까 목표가 있겠죠. 목표를 설정하고 얘는 목표가 없어요. 현실 안위적. 가만히 있는 사람을 X형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친구하고 얘기할 때도 나는 Y형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해야겠죠. X형 인간이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명심해 주시고 시험에 좀 출제될 수가 있고 지금 테일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테일러는 최근에 시험에 계속 출제됐어요. 과학적 관리법입니다. 지금 테일러가 지금 기출문제예요. 지금 78, 79, 80 계속 테일러 나오죠. 웃긴 게 뭐냐면 한 번은 영어로 썼다가 43페이지 한 번은 한글로 써요. 이렇게. 똑같은 문제죠. 한 번은 영어로 썼다가 한 번은 한글로 썼다가 다음에는 한문으로 쓰겠죠. 테일러 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쓸 수도 있어. 테일러 이렇게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테일러. 그렇죠? 알 수 없죠. 왜? 문제은행에 들어가 있는데 그대로 낼 수는 없고, 그죠? 그대로 낼 수는 없고. 그렇다고 바꾸자니 테일러 이론이 얼마나 심오하겠어요. 그죠?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행정학 이론은 엄청나게 깊은 학문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바꿔요? 못 바꿔요. 그죠? 죽지 않은 이상은. 자, 문제은행 그대로예요. 아래 내용 중 테일러가 가장 관련 있는 게 뭐냐? 테일러는 과학적으로 관리하면 나중에 잘하는 사람한테 돈을 더 주겠다는 거예요. 바로 성과급 제도다. 암기를 해야겠죠. 그죠? 보너스 페이입니다. 그걸 성과 상여금이라고 그래요. 잘하는 사람 더 주겠다. 과학적으로 했으니까, 그죠? 일 열심히 하는 사람 더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테일러 시스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공무원 월급 보면은 기본급이 있고 나눴어요. A, B, C 그 다음에 D 뿔 D 마이너스 나눴죠? 나눴어요. 수당이 다를 거예요. 최대한 몇백만 원 차이 날 수도 있어도 좀 올라가면은 기본적으로 5, 60만 원 차이 날 거예요. 기분 나쁘겠죠? 이 사람과 내가 직급이 똑같고 그런데 나는 50만 원이 작았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괜히 기분 나쁘겠죠? 사람은 기분이 좌우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 자기가 안 그런 척 해도. 그죠? 그죠? 대표적인 게 갑돌이와 갑순이 아니에요. 갑순이가 시집가니까 왜 갑돌이까지 장가가고 그래요?
기분이 나빴다는 거 아니에요. 보복하려고.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시집 갔으면 혼자 살아야죠. 그죠? 왜? 인간의 심리, 사람의 심리는 보복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80번 중요했습니다. 테일러가 강조했던 것은 과학적으로니까 아무래도 성과급을 강조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보너스 페이입니다. 페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나오니까 말이죠. 그 다음에 고위 공무원 단체도가 시니어 시빌 서비스를 시니어는 뭐냐면 아무래도 어른이라는 뜻인데 지금은 고위 공무원 단체도가 들어와가지고 외부 개방형이에요. 그래서 30%씩 바꾸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30% 아니겠지만 능력에 따라서 가만히 있으면 능력 있으면 뭐 올라가고 없으면 퇴출 이렇게 돼 있어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 되자마자 자기 개발에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살아남는다. 공무원도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 내가 예를 들어 농림직계로 간다 그러면은 이런 거 참 좋아요. 짐승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거 엄청나죠. 소와 대화할 수 있다. 이거는 그 분야에서 이거예요. 그죠? 자, 43페이지 80번 중요했습니다. 시험 출제되겠습니다. 왜 출제되냐면 이렇게 영어가 많이 나온 게 드물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바꾸기 어렵단 말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전문가라도 갑자기 영어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요? 어림도 없어요. 자기가 어떻게 가장법을 예를 들어 if if I were a bird, I fly you 이 말이 금방 나올 수가 있어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if 그러니까 무슨 뭐 비프 고기 이런 생각 안 나요. 자, 44페이지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시험에 나올 건 뭐였어요? 테일러의 과학관리론이었죠?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아무래도 테일러 존경스럽지 않아요? 계속 시험에 출제되니까. 이게 말이죠. 외국의 뭡니까? 행정학자인데 한국에서 출제되는 게 참 테일러 입장에서도 충격 먹었을 거예요. 테일러가 뭔데 우리가 테일러 공부해야 돼? 그죠? 이순신은 모를까? 왜 테일러를 공부해야 돼, 우리가? 그죠? 자, 81번입니다. 인간관계론.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니까 관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관리가 중요하다. 왜? 어차피 사람이 하는 거 아니냐. 그죠? 이번에 북한에서 말이죠. 나만 공격해라. 김정은이가 나만 공격해라 했더니 문제가 발생했죠. 대포 타이어가 빵꾸 난 지가 10년 된 거예요. 인위적으로 되지가 않아요. 비행기 출발하라 하니까 어때요? 비행기 프로펠러가 돌지 않아요. 탄 지가 20년 된 거예요. 폼으로만 페인트만 칠한 거예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연평도에서 뭡니까 포를 5개가 있었는데 3개가 나가지 않았죠. 2개만 나갔잖아요. 그 비슷한 거예요. 재밌었죠? 그래서 인간관계론에서는요. 2번이 답입니다. 시간과 동작에 관한 연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관계를 강조했지 시간과 동작은 과학적 관리론이에요. 그죠? 테일러. 자, 이제 여러분들 줄이 잡히죠? 테일러는 과학적으로 아무래도 시간과 동작을 연구하겠죠?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나 다 파악을 한 거예요. 그죠? 과학적으로. 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2번입니다. 인간관계론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조직의 성과와 재고다. 암기하셔야겠죠? 답 1번이 되겠습니다. 83번이에요. 과학적 관리론과 이번엔 또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에 또 짬뽕해서 문제 한번 내봐야겠죠? 재밌죠? 짬뽕해봤습니다. 공통점 뭐냐? 조직의 역시 생산성을 강조하겠다. 왜? 과학적으로 관리하다 보면 생산 높아지죠? 인간관계 좋으면 높아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서로 싸운다든지 서로 미루면은 행정 능률이 떨어지겠죠. 근데 서로 격려해 줍니다. 괜찮다고 하면서. 그죠? 그러면은 낫다 이런 얘기. 답이 1번 되겠습니다. 자, 84번이에요. 행정관리학파. 학파도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 가면 파 되게 많죠. 그런 파가 아니고 이건 학문적인 파라는 학파 했더니만 파사와 그랬더니 이렇게 재밌어요. 파에 대한 얘기도. 파 종류도 많아요. 지금 행정관리학파, 대파, 졸파 많은데
행정관리학파를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 이름 있어요. 거기 귤릭이라는 사람 있죠. 글룩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어윅이라는 사람도 있고 페요리 있습니다. 제 줄 그세요. 요거는 행정관리학파의 사람 3인방이에요. 귤릭입니다. 귤릭, 어윅, 페요리 있습니다. 행정관리학파는 말이죠. 답 2번이 틀렸는데 비공식 생성이나 그 다음에 조직의 갈등에 대해 설명 용이하게 준다 이렇게 됐는데 요거는요 행정관리학파가 아닙니다. 비공식은 이거는 인간관계론이지 이런 데서 강조되지 비공식은 행정관리학파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람 이름이 중요합니다. 귤릭과 어윅, 페올입니다. 네, 페올입니다. 페놀이 아니에요. 페놀은 오염물질을 말하죠. 46페이지 85번입니다. 생태론적 접근 방법도 나와 있죠. 옳지 않은 걸 골라라. 답 3번으로 해주세요. 이런 말이 안 되죠. 잘 봐요. 행정이 추구하는 목표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어떠한 학문도 명확히 제시 못했어요. 어떠한 학문도. 이런 말 틀린 거예요. 이런 거는 거저 주는 겁니다. 분명히 제시했다. 절대로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다 상대적입니다. 문제 낼 때 이렇게 답 나오면은 꼼짝 못 하는 거예요. 누가 소송도 안 걸죠. 그죠? 자, 봐라. 분명 명확한 게 어디 있어요? 없죠. 그죠? 없습니다. 자, 86번. 가우스의 행정이론 나오죠. 이건 뭐 암기 좀 해주세요. 가우스의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소가 있는데 요소가 아닌 거 의사소통 암기해야겠습니다. 이 사람은 몇 가지 7가지를 제시했는데 문제 은행에는 여기 보면은 국민, 지리, 물리적 기술 쭉쭉 있습니다. 근데 의사소통이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나오질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한번 나왔기 때문에 혹시 나오게 되면은 가우스를 없애고 그냥 가우스 이렇게 해야겠죠. 가우스. 그죠?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어떤 분은 또 7가지 암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국민, 뭐 지리, 물리적 기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47페이지입니다. 다음 중 비교 행정론. 자, 비교 행정론은 뭐라고 그랬어요? 뭘 강조한다고 그랬어요? 팩트를 강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과 비교를 자꾸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발전 행정론과 비슷한 개념을 갖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들은 제도론적 접근 방법 같은 걸 싫어합니다. 알겠죠?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알아두시고 그래서 Comparative Public Administration 나와 있는데 비교 행정론 새카맣게 써놨죠? 뒷페이지까지 새카매요. 읽지 마세요. 너무 새카마니까 읽으면 눈이 나빠져요. 여러분들 시력 상실하면 시험 보기 힘듭니다. 그죠? 시험 잘 보려면 시력이 좋아야 돼요. 일단 시력이 좋고 그 다음에 실력이 좋아야 돼요. 리을자 더 붙여가지고. 아시겠죠? 여러분들 성공하려면은 시력이 좋아야 돼. 시력. 아니고 실력이 좋아요. 여기다가 리을자 붙여야 돼. 실력이 좋아야 된다. 시커먼 거는 지워버리세요. 자, 88번입니다. 비교행정론. 자, 우리가 지금 비교행정론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죠? 이것도 좀 조금 중요한 거예요. 비교행정에 관한 릭스를 좀 생각해. 리그스를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요, 답 4번이 틀렸습니다. 동태적 불균형 이론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균형 이론을 강조했어요. 이 사람은, 릭스는 말이죠. 이런 지렛대가 있는데, 환경과 행정을 말이죠. 행정이 딱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알겠죠? 이렇게 강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행정학 누워서 떡 먹기 정도로 해야 됩니다. 그죠? 그 정도로 쉽게 접근하고 쿨하게 합격을 해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는 거의 90점에서 만점이 나와야 돼요. 왜? 행정학을 선택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그죠? 많이 어려우니까. 영어가 막 나오잖아요. 왜 if가 나오고, 그죠? 왜 영어 시간도 아닌데 말이죠. 영어도 쉬운 영어가 아니죠. 다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효자손도 나오고 말이죠. 효자손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호손이라고 했잖아요. 호손. 까먹으면 안 돼요. 자, 알아두시 89번이에요. 다음 중 행정 리더십. 자, 리더십을 가지려면 제가 아까 강조했죠. 발전 행정론에서는 리더십 강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정치를 행정보다 행정이 앞서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뚫어 그러니까 뚫은 거 아니에요. 그때 경부고속도로 누워있던 사람들이 지금 다 얼마 전에 죽은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들이 안 된다. 그 땅에다가 벼를 심으면은 잘 먹고 잘 살 텐데 무슨 괜히 왜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뚫어가지고 말이죠. 거기다가 무슨 자동차를 꽉 채우냐 어느 세월에 이랬던 거예요. 자, 알아두시고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점점 합격에 자신감이 자꾸 하는데 일단 축하드려요. 90번. 다음 중 개방 체제죠.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거. 엔트로피가 나와 있죠. 엔트로피는 이거를 동일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동일성 또는 융통성이라고도 말합니다. 엔트로피를. 자, 답이 2번 되겠습니다. 자, 91번 별표 5개입니다. 이런 거. 요거 좀 출제되겠죠? 자, 여러분들 아래 보기에서 개방체제 특징에 해당하는 걸 골라라. 개방체제가 아닌 걸 고르면 되겠죠? 답은 어디가 틀렸습니까? 마이너스 엔트로피라고 했죠? 마이너스 엔트로피라고 했는데, 엔트로피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다 쓰러져 가는 거를, 제자리 올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엔트로피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성격인데, 자, 거기 보세요. 개방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에너지가 소멸되어 분거되는 현상, 엔트로피 현상인데, 이거를 막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엔트로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지금 쓰러져 가죠? 개방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엔트로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플러스가 아니라. 엔트로피 자체가 넘어지는 건데, 그죠? 이걸 방지하는 시스템이 마이너스, 즉, 이때는 부라고 그럽니다. 부의 엔트로피가 있어야 된다. 마이너스라고 그래요. 플러스가 아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선형적 인관계. 선형적이라는 것은 줄입니다. 라인이라는 뜻이에요. 라인. 여러분, 라인이라는 뜻이 좋은 뜻도 있지만, 영미에서 나쁜 뜻으로 봐요. 위계질서. 당신 내 라인이야. 좋은 뜻 아니죠. 이거는 개방체제에서는 필요 없는 겁니다. 점 조직이 중요하다. 스파트 조직이 중요하지 라인 조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알겠죠? 점중 조직, 점으로 되어 있는 거죠. 점. 그게 중요하지 라인 조직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죠? 얼마 전에 대기업 하나가 흔들렸는데 그 라인 조직 때문에 그래요. 일본에 본사가 있으면서 어때요? 거기서 조정했다고 그러잖아요. L그룹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정규직을 2만 명을 정규직으로 바꾸면서 정부가 타협을 했잖아요. L그룹이라고 있어요. L. 있죠? 거기 욕하면 신아무개가 또 나한테 욕할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정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1번 같은 경우는 정말 전형적인 행정학 문제예요. 그죠? 나 상당히 깔끔하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 자, 92번입니다. 다음은 어떤 이론에 대한 비판이냐. 세 번째 점 보세요. 현상 유지적 상황으로 인해 정치 사회적 변화를 설명하지 못한다. 어떤 개념이 문제가 된 것이냐면 바로 체제론적 접근 방법이에요. 체제론적 접근 방법은 현상 유지를 강조했습니다. 그죠? 북한 체제. 그죠? 북한은 공산주의를 지금 버리기 싫어하는 게 아니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정권을 유지하려고. 이걸 체제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넘기세요. 93번입니다. 체제론적 접근 방법 계속 나오죠. 답 4번을 해주세요. 체제론적 접근 방법은 뭡니까? 미시적 방법이 아니라 거시적 방법이에요. 자, 행태론적 접근 방법은 쭉 나와 있죠. 자, 답을 4번으로 해주시고, 자, 해설 보세요. 체제론적 접근 방법은 이 거시론입니다. 거신. 자,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94번을 보세요. 사이먼 나와 있죠. 별표 3개 치세요. 관계가 없는 것은 뭐냐? 암기해야겠죠. 전문 직업적 관점, 프로페셔널 퍼스펙티브라고 나와 있죠. 이런 건 관심이 없습니다. 이거 암기해야지 어떡합니까? 그죠? 암기해야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95번에 사이먼은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다고 그랬죠. 이 사람은 행태주의인데 이 사람은요. 답 2번을 해주세요. 행정의 가치 중립성과 공공성을 강조했다. 경시했다가 답입니다.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공성은 강조하지 않고 오로지 행태만 파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96번
이렇게 시험 출제되면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제일 어려운데 문제 푸는 요령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일단 기억, 니은 많이 나오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등장하는 한글을 일단 뭐가 많이 나오냐면 기억이 제일 많이 나오지,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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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아마 니은쯤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 니은, 미음 하면 기억, 니은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미음번만 어떻습니까? 미음번만 맞아 돌아갑니다. 틀리면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만 아니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을 1번으로 해주세요. 기억, 니은. 후기 행태주의 접근 방법은 기억과 니은이다. 자, 이것도 중요한데 후기 행태주의는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못 사는 사람, 소외계층을 신경 좀 써달라 이런 얘기.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답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론 공부하고 실전까지 가느라고 고생 많죠? 그죠? 머리 막 빠져요? 스트레스 좀 받죠? 스트레스 안 받으면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저도 어제 강의가 없어가지고 새벽부터 공부를 했어요. 새벽부터. 집에 있으면 사람이 하도 갈고돼가지고 일찍 나왔는데 점심 때 컵라면 먹고 막 그랬는데 도서관에서 조용히 공부하는 게 낙입니다. 제가 항상 공부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하는데 옆에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또 아저씨도 쫙 있어요. 저한테 막 물어봅니다. 제가 부동산학개론 책도 쓴 게 있어가지고 부동산 막 물어봐요. 건축법 어떻게 되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바로 앞에 또 앉아 계신 분들도 많아요.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자, 후기 행태주의는 형평성 부분을 강조했어요. 특히 소외계층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신경을 좀 써야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기억, 니은번 알아두시고. 자, 54페이지입니다. 현상학적 접근 방법. 자, 우리가 공부했던 거 지금 다 나오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걸 골라라 했는데 답 3번으로 해주세요. 인과행위 가치는 행위 자체보다 결과가 중요하다? 안 그랬죠? 행위 자체가 사람 자체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본질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현상학에서는 본질이 중요합니다. 알아두시고. 자, 98번입니다. 2번을 해주세요. 이런 건 뭐 단순한 암기니까요. 능동적 자 알아두시고. 자, 99번이에요. 신행정학 운동과 관련해서 잘못된 것은 뭐냐? 답 3번으로 해주세요. 신행정학을 비판했던 것이 전문직업주의에 반대로 하셔야겠죠. 답 3번입니다. 자, 100번 신행정학 나와있죠. NPA입니다. NPA예요. 이거는 Administration. NPM이 아니죠. Government가 아닙니다. Management가 아니고 NPA입니다. 자, 답 2번으로 해주시고 기업식 정부 운영을 주장하면서 아니죠. 기업식 정부 운영은 아니다. 이거는 NPM입니다. 자, NPM 있고, 그죠? NPS가 있었고, 지금처럼 NPA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NPA는 신행정학 이런 뜻이고, NPM은 뭐예요? 매니지먼트죠. 예? 그 다음에 NPS는 서비스라고 했잖아요. 공공 서비스로 일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알아두시고. 자, 100번은 기념 100번이니까 중요 표시해 주세요. 기념이잖아요. 100번 문제니까. 여러분들 이런 책이 나왔을 때도 기념 사업을 해야 돼요. 100번이니까 무조건 암기해야겠고. 물론 시험에 나오죠. 답 2번 되겠습니다. 자, 56페이지에요. 행정학의 과학성 나왔는데 과학성은 결국 과학적으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규칙을, 룰을 발견하겠다는 거죠. 자, 답이 몇 번입니까? 답이 2번입니다. 어떤 룰을 발견할 목적이지 정책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102번입니다. 공공선택이론 나와있죠. 공공선택이론은 뭡니까? 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03번입니다. 다음 중 공공선택이론 나와있죠. 답 3번이에요. 시민은 공공재, 공국과 그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발적 의욕을 보인다. 자, 공공선택 이론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피아로 BLE입니다. 프리라이드 프로블럼이 발생했다. 뭐예요?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공공 부분에서 무임승차가 제일 많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공유제라는 게 있었죠. 공유제에서는 뭐가 발생해요? 그렇죠. 공유제에서는 비극이 트레이지드가 발생할 수 있다.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최대 효과를 위해서 모두 달려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목초지는 황폐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04번이에요. 104번 별표 한 5개 쳐야겠죠? 중요하다고 그랬죠?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이론이 바로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의사결정 비용과 외부 비용이 반비례한다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자, 105번입니다. 105번은 3번이 틀렸는데 전통적인 정부 실패 한계에서 출발했으며 관할구역의 분리와 여기가 틀렸어요. 공공선택이론의 특징 중에 하나가 관할구역이 겹칩니다. 지금도 겹치는 거 많죠? 겹칩니다. 그래서 분리가 틀렸습니다. 땡입니다. 자, 106번이에요. 다음 중 주요 관점에서 적절치 못한 걸 골라라 이렇게 됐는데 1번은 현상학적 접근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도론적 접근 방법이 아니에요. 자, 뭐냐면은 현상학적 접근 방법은 상호주의적 개념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어요. 상호주의.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106번 같은 경우는요. 우리 행정학 볼 때 여러분들 문제 푸는 요령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문이 말이죠. 모두 다 길었어요. 이렇게. 이상하게 다른 것보다 모두 다 길었으면 1번이 답이 될 확률이 많아요. 대부분 다 그래. 대부분. 왜? 다 읽는데 1분이 걸릴 수가 없어요. 1분이 넘어가죠? 그래서 대개 1번이 답일 확률이 많아요. 이렇게 지문이 모두 길 때는. 혹시 시간이 없을 때는 그걸 찍고 나와야 돼요. 알겠죠? 모두 지문이 길 때는 앞번호가 1번일 확률이 많아요. 앞번호가. 자, 106번 몇 번이 답입니까? 다 길어요. 모른다가 치고 1번인데 상호주의에서는 뭡니까? 현상학적이다. 법철학적인 개념이에요. 알아두시고. 자, 107번입니다. 자, 신제도주의. 시험에는 뭐 잘 안 나오는 건데. 자, 문제 푸는 요령입니다. 1번 보세요. 간주한다, 보고 있다, 정보로 한정한다, 분석 추구한다. 뭐 이상한 거 한번 끌리는 거 하나 있죠. 한정한다, 한정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면 그거 틀리는 건데 답 3번이 되겠죠. 공식적인 정보로 한정한다 틀렸죠. 비공식적인 정보도 뭡니까 부분도 또는 관례라든가 어떤 규범이랄까 이런 것까지도 포함한다 이렇게 봐야겠죠. 좀 폭넓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답이 3번이 되겠죠. 자, 신제도주의 계속 나옵니다. 108번은 자, 108번도 좀 뭔가 뉘앙스가 이상한 문장 하나 또 나왔죠. 그죠? 우리 행정학에서는 뉘앙스만 봐도 70점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재밌죠? 웃음밖에 안 나온다니까. 왜냐? 이론이 어렵기 때문에 말 장난하다가 말을 실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신제도주의 초점을 두는 제도란 법령기관 등의 정부 제도만을 의미한다? 요놈 이상하죠? 자, 107번과 다를 게 별로 없죠. 답이 그겁니다. 자, 109번입니다. 다음 중 신제도론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답 2번으로 해주세요. 행태주의를 계속 발전시켰다. 자, 행태주의와 제도론은 사이가 안 좋았다고 그랬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답이 2번입니다. 110번입니다. 거래비용과 관련된 적은 것은 뭐냐? 자, 거래비용은 뭐예요? 공공선택이론에서 나온 것이죠. 공유제 비극은 어디서 나왔어요? 공유제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공유제 비극은 공유제에서 나왔는데 하진이라는 사람이 비극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110번은 우리가 처음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넘기시기 바랍니다. 111번 윌리엄슨 나왔죠. W자가 들어간 사람이 2명 나오는데 윌슨과 윌리엄슨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은 거래비용 관점에서 접근했는데 가장 효율적이지 근거로 볼 수 없는 건 뭐냐 이렇게 되는데 답 2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층제에서는 자 계층제라는 것은 위계 질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비용이 늘어나겠죠. 그죠? 로비도 해야 되겠고 그죠? 그래서 비용이 감소한다가 틀렸습니다. 늘어난다. 알겠죠? 계층제라는 건 뭡니까? 위아래 상하가 있는 걸 계층제라고 그래요. 얘들은 비용 늘어나죠. 아무래도 로비, 그 다음에 뇌물도 바쳐야겠고 그러면 비용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 112번입니다. 112번은 뭐 쉽게 나오겠죠? 3번입니다. 주인 대리론에서 가장 부적절한 것은 행정주체의식 강화다. 그렇지 않죠. 행정주체의식이 아니라 뭐예요? 주인 대리론에서는 국가의 주인은 누구다? 국민이라는 거예요. 주체가 아니라. 알겠죠? 이런 이론이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13번이죠? 중요하죠? 113번은 뭐, 옛날에 유명했던 전화번호가 똑같아요. 중요 표시해야겠죠. 자, 신제도주의 나와 있는데, 답 2번으로 해주는데, 니은번 틀렸습니다.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문화가 제도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했다, 강조했답니다. 아시겠죠? 자, 문화는 어떻습니까? 제도를 포함하는 개념이죠. 그죠? 그죠? 제도는 문화 속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과할 수가 없겠죠. 강조했겠죠. 오히려 강조를 했겠죠. 자, 114번입니다. 다음 중 신공공관리는 등장 배경이 어려운 건 뭐냐? 1번 해주세요. 시장 실패. 반대죠. 시장이 실패했기 때문에 행정국가가 나온 것이고 행정국가가 너무 발전하니까 정부가 실패했고 그죠? 정부가 실패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시장 개념을 도입했죠. 그런 개념이에요. 시장 개념 도입하니까 또 안 됐죠. 그래서 뭐예요? 참여정부로 가긴 참여. 자, 됐습니다. 115번에요. 기업가족정보. 자, 5번을 답을 해주세요. 기업가족 정보에서는요, 뭡니까? 공급자로서의 어떤, 뭡니까? 이것은, 뭡니까? 직접적인 서비스의 공급자 역할이 아니다. 이게 틀린 겁니다. 직접적인 역할이 아니고 다른 역할을 하겠죠. 자기가, 뭡니까? 직접적인 공급자가 아니다. 공급자 이 부분이 틀린 겁니다. 틀렸습니다.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 116번이에요. 요것도 뭐, 단순 암기예요.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 암기해야지 어떨 겁니까? 하이에크라는 사람이 책 썼다는 거예요. 거리가 먼 건 뭐냐? The Great Society 정책,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신공고 관리론과 멉니다. 위대한 사회. 아무래도 틀리겠죠. 그죠? 국가 자체가 중요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틀렸습니다. 자, 117번이에요. 다음 중 고객 지향적 행정 업무 수행이 기본이 된 요소가 아닌 것 1번으로 해주세요. 자, 아무리 말이죠. 고객 지향이라고 해가지고 마케팅만 하면 되겠어요? 선전만 하면 안 되죠. 행정인데, 그죠? 엄청나게 막 합니다. 노인 복지해가지고 선전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마케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행정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1번 틀렸어요. 118번입니다. 행정 서비스 헌장 2번으로 해주세요. 가장 적절한 것. 공공 서비스의 내용이랄지 이런 것을 헌장에다가 선포한 겁니다. 넘기세요. 119번 보세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신공공관리론이 나온 겁니다. 답 2번으로 해주세요. 자, 신공공관리 이론은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입니다. 지방정부. 아시겠죠? 네, 좀 더 나가겠습니다. 자, 120번 보세요. 1번 답을 해주세요.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의 통합. 자, 신공공관리 이론에서는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엄격하게 분리했습니다. 통합 아닙니다. 자, 121번이에요. 덴하르트의 신공공 서비스론 나왔죠. 서비스입니다. 이건 뭐예요? NPS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내용이 아닌 걸 골라라 했죠. 답 2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22번에요. 다음 중 신공공 서비스로 나와 있죠. 이거 3번으로 해주세요. 요거는요,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 뭐예요? 신공공 관리론이죠. NPM이 되겠죠. 자, NPM은, NPS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요거는 시장 개념을 도입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문제 좀 많이 나간다고 그랬어요. 양해를 좀 구했는데, 요 정도는 나가줘야 할 것 같아요. 그죠? 좀 스트레스 받으세요? 하루에 문제 300문제 풀어야 돼요. 이틀이면 끝내야 돼요. 행정학을 무슨 하루에 10문제씩 언제 풀어요? 하루에 300문제씩 해서 이틀에 끝내는 겁니다. 이론 하루. 3일에 한 번씩 돌려야 돼요. 아시겠죠? 영어 하루에 몇 개 외워야 돼요? 300개. 그죠? 아침 100개, 점심 100개, 저녁 100개. 그 정도 외우고서 어디 가서 호프 한 잔 마시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자, 신공공관리이론과 서비스론이 다르다는 개념이죠. 그죠? 이거 알아두시고. 자, 123번입니다. 드디어 거버넌스가 나오는 거예요. 거버넌스. 자, 123번은요, 3번이 답인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의 정치를 강조했다? 대의 정치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직접 민주 정치를 강조했다고 볼 수가 있죠. 참여니까, 그죠? 참여는 직접 민주 아니에요? 자, 답이 3번 되겠습니다. 124번 답 2번이에요. 거버넌스는 가치와 규범의 제도적 체제를 거부하고 있다. 자, 거버넌스라고 해가지고 제도 자체를 포기한 건 아니죠. 이거를 하면서 일반 시민 단체를 끌어들인 거예요. 아이디어를. 알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125번입니다. 피터스 나와 중요하다고 그랬죠. 피터스 별표 4개 치세요. 이 사람이 강조한 것이 아닌 것 몇 가지 강조했는데 시장 모형, 참여 모형 했는데 규제 모형은 없었습니다. 자, 최근 행정학의 가장 포인트가 뭐라고 했어요? 규제 완화, 규제 탈피죠. 그죠? 규제 모형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규제를 하게 되면은 거동상에 경직돼 있어요. 북한 사람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경직돼 있죠. 총 쏴. 명령 떨어져야 총을 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어때요? 만약에 인민군이 나타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얼른 총 쏘고 도망가죠. 인민군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상부에서 총을 쏴 그래야 쏘는 거예요. 그죠? 전쟁해 이래야 합니다. 워커 닦고서 나가요. 우리는 알아서 닦고 총 가지고 뛰어나가죠. 제가 저번에 북한이 쳐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제가 집에서 큰 소리 쳤잖아요. 예비군복 옛날에 입던 거 있어. 옛날에 갖고 오라고 그랬어 내가. 전쟁 터지면은 북한 뛰어가겠다고. 왜? 전쟁은 나보다 못할 것 같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126번입니다. 별표 5개 쳤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참여적 정부 모형에서는 2번이 틀렸어요. 조직구조의 개혁 방안으로 평면 조직을 강조한다. 2번 맞았죠. 그죠? 왜냐하면 참여적인 거에서는 평면적인 걸 강조해요. 수직적인 것보다 제일 중요합니다. 자, 126번 중요했어요. 자, 127번 보겠습니다. 129번까지만 할게요. 다음 왜 거버넌스가 중요하니까 거버넌스의 굿 거버넌스입니다. 이번에는 답 4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공공관리와는 결합되기 어렵다. 로즈가 강조했다고 그랬죠. 결합될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128번에요. 뉴 거버넌스 나와 있죠. 자, 뉴 거버넌스도 말이죠. 2번이 틀린데 정치 과정은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았다. 자, 뉴 거버넌스도 정치 과정도 중요하게 봤다는 거예요. 참여도 중요하고. 그죠? 정치를 내던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알겠죠?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아직 세대기 없을 텐데 아직 안 계시죠? 결혼하면은 어떤 분은 이 결혼 반지를 빼고 음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이 금반지 녹을 때까지 같이 살아야 되니까 이걸 같이 음식을 해야 돼요. 여기 때도 같이 나오고 말이죠. 그 다음에 금이 자꾸 녹아야 금장도 먹고 살죠. 그래서 금반지 끼고 하는 거예요. 정치를 팽개친 게 아니죠. 내가 살림하겠다고 해가지고 웨딩드레스 갖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최소한 5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버려야죠. 그죠? 정치 체제를 다 버릴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드디어 이제 시험에 진짜 출제되는 거 129번 나와 있죠. 신공공관리 이론과
뉴 거버넌스의 공통점 뭐라고 그랬어요? 양자가 그죠? 민간 부분과 공공 부분 확연히 구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몇 문제를 풀었냐면은 몇 문제입니다. 한 70문제, 60문제 이상 푼 것 같은데 지금 1시간 좀 넘게 60문제 풀었죠. 그러니까 한 4시간만 풀면 다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공무원 공부할 때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끝장을 보겠다는 자세로 덤벼들어야 돼요. 알겠죠? 자꾸 미룰 필요가 없는 거고 할 것도 없어요. 풀어보니까 어때요? 무난하죠. 할 만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정학 항상 강조하지만 반복적으로만 봐달라.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만 봐달라. 이렇게 부탁드리고 오늘 장시간 문제 푸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